안녕하세요, 허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 목줄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원줄 강의 시간입니다. 원줄과 목줄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죠? 원줄은 낚싯대나 릴에 감는 줄을 말하고, 목줄은 낚시 바늘에 묶는 줄을 말합니다. 원줄은 나일론 줄이나 PE 줄을 사용하고, 목줄은 카본 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줄과 목줄은 그 소재 자체가 다른 걸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줄, 목줄은 용도에 따른 구분이지 소재에 따른 구분은 아닙니다. 가령 붕어 낚시에서는 카본 줄을 원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루어 낚시에서는 나일론 줄을 목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텐데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6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구멍찌 낚시 원줄로 나일론 줄 대신에 PE 라인을 쓰면 안 되나요? PE 라인. 2000년대 이후에 급부상한 낚시줄의 BTS죠. 나일론 줄이 1세대, 카본 줄이 2세대라면 PE는 3세대 줄입니다.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을 섬유로 만들어서 4합, 8합, 12합으로 꽈놓은 것이 이 PE 줄인데, 나일론 줄보다 강도가 3배에서 많게는 10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주 가는 줄로도 대어를 끌어낼 수 있는 게 PE 줄입니다. 특히 신축성이 제로에 가까워서 100m 거리에서도 그 액션과 어신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루어 낚시와 원투 낚시에서는 60-70% 이상 PE 줄을 원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찌 낚시에서는 PE 줄을 원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신축성이 없어서 구멍찌 낚시 특유의 가는 목줄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일론 원줄은 쭉쭉 늘어나면서 그 물고기의 이 저항을 줄여주지만, PE 라인은 신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목줄 혼자서 저항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비중이 0.97, 물보다 가벼워서 잔잔할 때는 괜찮지만 바람이 불면 정신없이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PE 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시험삼아 찌낚시에 사용해 본 분들이 꽤 있었지만 이내 X 판정을 내리고 다시 나일론 줄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돌돔 찌낚시에서는 3호나 4호 PE를 원줄로 씁니다. 8에서 10호 목줄에 맞는 굵은 원줄을 쓰려니까 채비 조작이 너무 힘들어져서 가는 합사를 원줄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색깔이 있는 원줄이 이 투명한 원줄보다 약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나일론에 색을 넣는 작업은 선염이 있고 후염이 있는데, 낚싯줄은 처음부터 이 재료에 안료를 섞어서 압출하는 선염 방식을 씁니다. 이때 색깔을 진하게 내려면 안료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일론 원료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강도가 낮아집니다. 가령 약간 투명한 녹색줄을 만들 때 안료 10, 나일론 90을 넣는다면, 불투명한 형광 그린 줄을 만들 때는 안료 20, 나일론 80을 넣기 때문에 줄의 강도가 그만큼 저하되는 겁니다. 즉, 나일론 줄은 색이 옅을수록 강하고 색이 짙고 투명도가 낮을수록 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강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색 원줄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파이팅 과정에서 강도 차이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령 미트급 참돔을 걸었는데 반투명 원줄은 견디지만 형광색 원줄은 터지더라,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줄이 터지면 목줄이 터지지 원줄은 좀채 터지지 않거든요. 다만 미끌림이 생겼을 때 형광색 원줄은 이 투명한 원줄보다 좀 더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끌림이 자주 발생하는 감성돔 낚시에는 반투명 원줄을 쓰고, 미끌림의 우려가 거의 없는 뱅에돔 낚시에는 칼라 원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초보자는 잘 보이는 유색 원줄을 쓰고 실력이 쌓이면 투명한 원줄로 바꾸라는데 그 말이 맞나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초보자 때 잘 보이는 줄을 쓰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 찌낚시는 줄로 하는 낚시입니다. 찌만 보지 말고 줄의 움직임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내 채비 전체의 어떤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력이 쌓이면 투명한 줄로 바꾸라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도보다 시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력에 상관없이 형광색 줄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교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데 투명한 원줄을 쓰면은 서로 채비가 엉켜서 낚시하기가 불편합니다. 큰 고기를 만날 확률이 낮은 곳에서 굳이 강도에 집착해서 안 보이는 원줄을 쓸 필요가 없죠. 특히 전유동 낚시, 그 중에서도 감성돔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줄이 보여야 얼마나 풀려나갔는지 알 수가 있고 물속에 있는 내미끼의 위치와 그 수심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원줄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은 다크 그린, 다크 블루 같은 잘 안 보이는 줄이 유행입니다. 저도 유행 따라가느라고 한 2번 써봤는데 흐린 날에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뱅에돔 낚시에서는 그냥저냥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감성돔 전유동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유색 원줄과 투명한 원줄의 강도 차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이 줄의 시인성이라는 장점을 포기할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시력이 다르고 낚시 패턴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 눈에 보이면서 적당히 강한 줄, 즉 강도와 시인성의 그 접점을 찾는 과정이 나한테 맞는 원줄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원줄의 색상이 물고기의 경계심을 유발하진 않나요? 네, 이 목줄이 짧으면은 그 원줄이 물고기 눈에 보일 것 같은데 형광색의 원줄이 바늘 가까이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이 꽤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원줄의 색상에 물고기들이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줄도 색깔과 입질 사이에 큰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그 붕어 낚시를 하다가 이 목줄이 떨어져서 그 흰색 원줄을 잘라서 목줄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낚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돌돔 낚시를 할 때도 이 철사를 꼬아서 만든 와이어를 목줄로 쓰는데 투명한 목줄을 쓸 때와 입질 빈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감성돔, 뱅에돔이 목줄을 탄다는 건 뭡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는 줄에 입질이 잦은 이유가 줄의 투명도보다 그 유연성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빳빳한 카본 목줄 대신에 부드러운 나일론 목줄을 썼을 때 붕어가 더 잘 낚인 것이 그런 유연성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원줄의 색상은 입질에 영향이 없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자, 5번째 질문. 플로팅 줄과 세미 플로팅 줄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플로팅 줄이 좋을 때도 있고 세미 플로팅 줄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원줄은 유행을 타는 면이 많아요. 이 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플로팅 줄이 최고라고 하다가 또 최근에는 너나없이 세미 플로팅 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시류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전유동을 할 때는 플로팅 줄을 주로 쓰고 반유동이나 잠길 낚시를 할 때는 세미 플로팅 줄을 사용합니다.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은 플로팅 줄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유동을 주로 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플로팅과 세미 플로팅의 의미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 플로팅은 수면에 뜨는 줄, 그리고 세미 플로팅은 수면 아래 살짝 깔아앉는 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용어의 국적이 다릅니다. 이 플로팅 라인은 일본에서 나온 말이지만 세미 플로팅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입니다. 일본에는 세미 플로팅이란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스스펜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세미 플로팅보다는 싱킹에 가까운 줄을 말합니다. 일본의 원줄은 플로팅 줄과 그 밖의 원줄로 나뉠 뿐입니다. 세미 플로팅 줄은 일본 원사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포장한 줄에만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본에는 세미 플로팅이란 말이 없을까요? 나일론 줄은 태생적으로 세미 플로팅이기 때문입니다. 나일론 줄의 비중은 1.12에서 1.14입니다. 즉 태어날 때 이미 세미 플로팅이에요. 그걸 뜨게끔 성분을 조절한 게 플로팅 줄입니다. 즉 이 세미 플로팅이 특수한 게 아니고 플로팅 줄이 특수한 겁니다. 플로팅 줄이 나오게 된 것은 1980년대 말에 구멍찌가 보급되면서였습니다. 이 구멍찌는 그 종전의 막대찌와 달리 찌 구멍이 이 수면 위에 있다 보니까 깔아앉은 원줄이 이 찌 구멍을 통과해서 다시 깔아앉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비중의 그 나일론 원료를 써서 수면에 거의 뜨는 비중 1.08 전후의 플로팅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도 바닷물의 비중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완전히 뜨진 않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완전 플로트 타입의 중공사가 나옵니다. 나일론 원사에 60, 80, 130, 170의 구멍을 뚫어서 그 공기층의 부력으로 뜨는 원줄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 마침 부산 경남에 전청 낚시 붐이 일었는데 이 전청 낚시와 중공사 플로팅 라인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 왜 전유동의 이 플로팅 줄이 유리한가 하면 플로팅 줄은 수면과의 마찰 계수가 적어서 잘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 일반 그 스크류 선박과 공기 부양선을 비교해 보세요. 물 위에 떠서 마찰 저항이 줄어들면은 더 쉽게 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대 끝에서 찌까지 빨려드는 원줄의 저항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중공사의 전성시대는 짧았습니다.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데 바로 강도가 낮았던 거죠. 사실 줄에 구멍을 뚫었으니 당연한 겁니다. 골다공증에 걸린 뼈가 쉽게 부러지듯이 숭숭 뚫린 그 공기 구멍 때문에 중공사는 쉽게 끊어졌던 거죠. 더구나 수온 상승으로 이 감성돔 시즌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감성돔 시즌에 폭풍 일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바람에 약한 중공사의 단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뱅에돔 낚시도 이 천조법 같은 잠길 조법이 유행하면서 뜨는 줄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중공사 플로팅 줄에 대한 어떤 반발의 이미지로 세미 플로팅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다수 무공사 원줄이 세미 플로팅 라인으로 불리게 된 거죠. 플로팅과 세미 플로팅 중에 어떤 게 나냐고 묻는다면 잔잔한 바다 전유동 낚시에서는 플로팅 줄이 낫고 강풍 상황 또 잠길 낚시에서는 세미 플로팅 줄이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질문. 원줄의 적당한 교체 주기는 초보자와 고수 사이에 가장 인식차가 큰 부분이 바로 원줄의 교체 주기입니다. 초보자분 중에는 뭐 원줄 하나로 1년 내내 버티는 분도 있지만 대어를 상대하는 고수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자주 원줄을 갈아줍니다. 적절한 나일론 원줄의 교체 주기는 3회 또는 4회 출조 이후입니다. 이 주기는 원줄의 굵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줄이 가늘수록 더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낚시 프로들이 추천하는 원줄 교체 주기는 2호 이하의 원줄은 3회 출조, 2호 원줄은 4회 출조, 3호 이상의 원줄은 5회 출조 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교체 주기가 상당히 짧죠. 그 이유는 이 나일론 줄의 수명이 대단히 짧기 때문입니다. P줄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써도 상관없지만은 나일론 줄은 단 한 차례만 사용해도 이 강도가 뚝 떨어집니다. 나일론은 불안정한 화합물로서 자외선과 수분에 약합니다. 특히 내자외선성은 이 50시간에 5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하루에 10시간씩 5번 출조하면 줄의 강도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나일론 원줄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UV 코팅이 되어 있지만 이 UV 코팅은 물에 한 번만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더구나 나일론 줄은 물을 먹어요. 이것을 흡수율이라고 하는데 나일론의 흡수율은 8에서 10%나 됩니다. 처음에는 잘 뜨던 줄이 몇 번 사용하면 자꾸 가라앉죠. 그것은 물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팅 줄과 세미 플로팅 줄의 구분도 사실 모호한 게 플로팅 줄도 몇 번 사용하면은 세미 플로팅 줄이 되거든요. 더구나 큰 고기를 걸거나 또 바닥을 걸어서 이렇게 늘어난 줄은 더 빨리 가라앉고 강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돔이나 부시리 같이 큰 고기와 싸운 줄은 더 빨리 세 줄로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갈아주려니 줄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싼 줄을 사서 자주 갈아주는 겁니다. 지난 고수 비결 2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장 좋은 원줄은 세 줄입니다. 아무리 비싼 줄도 3회 이상 사용하면은 값싼 세 줄보다 강도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싼 줄 1개 살 돈으로 싼 줄 2개를 사서 자주 갈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대나 릴이 아니라 원줄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아무리 고급이라도 소모품일 뿐입니다.
코일링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세 줄로 자주 바꿔주는 것 이상의 해법은 없습니다. 찌낚시 고수가 되는 가장 빠른 비결은 원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리일은 100만 원짜리 사놓고 그 줄값 아끼느라고 앞뒤 돌려가면서 쓰지 말고 차라리 리일은 좀 저렴한 거를 구입하시고 그 대신에 원줄을 한 20, 30만 원치를 사서 자주 갈아주면 훨씬 고급지고 쾌적한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